아껴서 주식을 사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이고 정책 당국자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부동산은 강남부터 오른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투자된다면 부터 오르고 나서 다른 게 오릅니다. 부터 사고 나서 이게 오르면 이걸 팔고선 그 다음에 뭐가 오를까를 보는 게 맞지. 저는 주식 투자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라의 저자 이상엽입니다. 지금은 전업 투자와 저술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에 증시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새 증시 상황은요, 개인 투자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장 그렇게 보입니다. 보통은 이제 테마주라고 하죠. 테마주가 이렇게 딱 떠서 초반에 그 테마주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쫙 사요. 초반에 쫙 사서 그 다음에 그 테마주에 따라온 사람들한테 쭉쭉쭉 팝니다. 네. 예. 그럼 보통 어떻게 파냐면은 처음에 확 팔면은 쭉 떨어지면은 낮은 가격인 줄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낮은 가격에 사기 위해서 올라오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뭐 눌림목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사람들한테 그때 산 사람들 다시 팔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돈을 버는데 올라오질 않습니다. 예, 올라오지 않고 그냥 쭉 떨어지기만 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단타를 들어가는 입장에서도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왜 안 올라올까? 그걸 보고 사는 개인 투자자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예 떠난 거군요. 많이 떠난 거죠. 그럼 지금 이런 약세장이 좀 지쳐가지고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그만큼 또 그 지수나 뭐 이런 거는 조금 내려왔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많은 그렇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떠났으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지금 뭐 주식을 좀 사야 될 타이밍일까? 아니면 정말 또 떠나야 되는 가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 책의 제목이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라인데요. 그렇다고 내려갈 때 그 증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예, 그건 맞습니다. 떨어져서 멈췄어요. 그때 사야 됩니다. 예, 물론 거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떨어져서 또 멈췄어요. 더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올라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떨어지다가 멈췄죠. 예, 멈췄으니까 지금 사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낮은 가격에 사야 그 수량을 늘려간다는 그런 개념, 네. 그 적립식 네. 방법처럼 지금 이제 멈췄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또 사야 되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바닥은 좀 나왔다고 보시나요? 2100에서 2400까지는 왔는데. 전 솔직히 지수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이나 보시는 거고, 네. 개별 종목은 지수와는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도 오르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오르느냐? 그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신용평가회사 엄청나게 올랐어요. 저 지금 고려신용정보가 저한테 가장 큰 효자 종목인데 한 7,000원에 팔았었거든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12,000원이에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고금리가 시대가 오니까 예, 신용평가회사가 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보는 게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려신용정보 같은 거 보면 재무제표도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7,000원도 많이 올랐을 때 파신 거잖아요. 많이 올랐을 때 판 거죠. 전 1,000원일 때 샀었으니까. 진짜요? 예. 그래도 와, 이거보다 더 오르긴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12,000원이었으면 신무 다 나오는 건데. 야, 10배가 넘는 건데. 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얼마 전에 워런 버핏이 TSMC를 4조 5천억을 샀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3분기 공시에 이렇게 나온 거죠. 버크셔 해서웨이에. 이 양반 진짜 진국이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 3분기가 어떻습니까? 7월부터 9월 사이에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네 마네, 그리고 또 지금 거기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창 격전을 벌이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최악, 그때 핵폭탄을 떨어뜨리네 마네 하면서 가장 힘들 때 여기서는 TSMC를 4조 5천원 산 겁니다. 최악일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려갈 때 사는 겁니다. 결국은 최악일 때 내려가다가 그 산업들이 미리 예측하고 이미 내려갔죠. 멈췄죠. 그때 산 겁니다.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진짜로 핵전쟁이 날 수도 있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을 보고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최악일 때가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이때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바닥이었네요. 그렇죠. 이때부터 올랐으니까. 예.
7월부터 9월이지 않습니까? 이거가 11월에 공시로 나온 거예요. 음. 우리가 TSMC 4조 5천억을 샀다. 진짜 그러네. 예. 그때 막 다들 막 코스피로 따지면은 1900 간다고 예. 그러고요. 2000 깨진다고 했는데 네. 그때 산 거군요. 핵전쟁이 만에 어. 중국이 침공을 한 해 만에 1월 때 사신 겁니다.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났죠. 그래서 박살이 나고 나서 2009년도가 가장 힘들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초 1132로 시작을 해서 연말에 1682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49%가 올랐어요. 최악일 거다라고 예측되는 그 해에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렇구나. 네. 그거보다 더 오래 가면은 1999년이 되는 거죠. IMF 터지고 나서. 예. 1999년 1월 1일에는 예, 그때 막 구조조정 일어나고 사람들 해고되고 막 다 그냥 침울했어요. 그냥 계속 고금리인데다가 이걸 우리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주가지수 575였어요. 연말 1회니까 1028이 됐습니다. 예. 79% 올랐어요. 그렇구나. 예. 가장 암울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해 2023년입니다. 고금리에 전쟁도 계속되고 있죠. 예. 세계화 끝났죠. 다 모든 거 암울할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상 내년이 가장 힘들 거라는 건 근거가 모두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근거는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문제를 정부 당국자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우리나라는 이걸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 지금 베팅이 들어가야 되는 순간인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주가가 선반영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3년을 많은 그 경제학자분들이 실물 경기로는 거의 최악일 겁니다. 한 해로. 예. 하지만 그 최악이지만 주가는 선반영을 하는 거니까 네. 이제 내년이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차츰차츰. 네. 거기다가 2024년은 우리나라 4월에 우리나라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분위기 업을 시켜야죠. 그리고 또 바뀌면 또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재정정책 펼 수도 있는 예. 거고 그러겠네요. 예. 이게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겠네요. 예. 아. 내년은 주식하는 분들은 다 내년은 장이 좋을 걸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실물 경제를 보는 시각과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분하고의 시각이 다른 다릅니다. 거군요. 예.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년은 좋을 걸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도. 근데 이게 보면 막 금리가 아직 좀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도 그리고 금리를 한번 올라가면은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즉 금리가 사실 이제 올랐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IMF 뭐 20몇 프로까지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5%도 저희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1%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이게 1%까지 떨어졌던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지금 1%에 익숙한 세대들은 5% 하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죠.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 금리를 10% 20%까지 올릴 것이냐, 미국이. 예전에 뭐 1979년 폴 벌커가 80년에 폴 벌커가 그랬듯이 할 것이냐. 20%까지만. 예. 글쎄요. 이거 전쟁이 날 확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현금이 뭐 월 100만 원씩 들어온다고 했을 때 예. 그걸 다 사는 건 좀 그렇겠네요.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고요. 네. 물가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가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굳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락 싸 드시고 믹스커피 타 드시면서 아껴서 주식을 사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네.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이고 예. 정책 당국자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하락폭보다는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네. 가능성과 그 상한선 그런 걸 더 높이 보는 그렇습니다. 거라고. 그러면요, 그 저자님 지금 좀 좋게 보시는 주식이 있으실까요? 삼성전자부터 사야 됩니다. 아, 삼성전자요. 네. 왜요? 워런 버핏이 왜 TSMC를 샀을까요? 같은 반도체주잖아요. 물론 지금 막 신문에 나와요. 야, 워런 버핏이 삼성전자를 선택 안 하고 TSMC를 선택했다. 봐라. 맞아요. 우린 떨어진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찌됐건 반도체 섹터를 이분이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려갈 만큼 내려갔고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외국인 투자자,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뉴욕이나 런던이나 이런 데서 메이저들일 거예요. 메이저들이 이제는 한국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뭐부터 들어오겠습니까? 삼성전자부터 들어오고 나서 그걸 팔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크고 좋은 회사니까요, 여기가. 여기서도 지금 여기 웅달책방에서도 많은 출연자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은 강남부터 오른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투자된다면 삼성전자부터 오르고 나서 다른 게 오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부터 사고 나서 이게 오르면 이걸 팔고선 그 다음에 뭐가 오를까를 보는 게 맞지. 다른 거를 물론 다른 게 더 먼저 오를 수도 있고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다른 거를 먼저 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네. 초반대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가격은 저렴하다고 보세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주 긴 그 박스권 장세가 있었습니다. 그 유럽의 그 피그스라고 해가지고 막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부도 위기에 해서 막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정책 당국자들이 막 논의하고 그럴 때 계속 오르면 무슨 일이 터져서 떨어지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슬슬 오르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박스권이 생성이 돼서 그때 뭐 삼성을 그냥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돼. 그런 말이 돌았었거든요. 저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5만 원대로 내려오면 샀다가 7만 원 넘어가면 팔고 그렇게만 단순하게만 삼성전자 사고 팔아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지금은 그런 시대다라고 봅니다. 약간 박스권. 예, 박스권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7만 원을 좀 보시는 이유는 있으세요? 거기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7만 원을 뚫고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좀 예. 매물벽이라는 게 좀 있는 건가요? 그 매물벽은 많습니다. 음. 예, 특히 삼성전자 같이 너무나 거래량이 많은 그 참여자가 많은 데는 매물벽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모든 가격에 매물벽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5만 원에서 7만 원 그 가격에 대해서 크게 생각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삼성전자로 그 박스 투자를 하는 건 아닌데, 예전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돼라는 거가 있었듯이 이제 그 시대가 올 것이고, 지금 제가 보니까 5에서 7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예. 차트를 보고 네. 봤을 때 예. 그렇군요. 그러면 좀 그런 박스권 장세가 네. 오래되실 거라고 보세요? 네, 오래될 거라고 봅니다. 막 3,300, 4,000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좀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끝이 맺어질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지금 전 세계는 진영이 나뉘어졌고 세계화는 깨졌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국가가 이 세계화가 깨진 상태에서 더 늘어날 것이다.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가 파급이 되면은 내려오고 그걸 해결하면 올라가고 예. 또 문제가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터질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악일 때 사야 한다. 네. 그 말씀은 이제 삼성전자에 좀 적용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한 6만 원 깨지면 5만 네. 원대에서 사고 네. 그 대신 이게 최악일 때 사라는 거지 팔지 말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올라가면 예. 그걸 봐가면서 그 양을 좀 매도 양을 좀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어느 한 종목에 장기 투자로 묻어놓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예.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예.